이번 시간에는 우리 클래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클래스라는 거요. 클래스라는 거는 공통된 그런 속성과 행위를 갖는 그런 객체들의 집합을 보고 우리가 이제 클래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점심시간 때 이제 밥을 먹어야 되겠죠. 밥도 이제 종류가 되게 많죠. 뭐 한식이다, 중식이다, 일식이다 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식이라는 음식이 있어요? 중식이라는 음식이 있어요? 아니면 일식이라는 음식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음식들을 한식이다, 중식이다, 일식이다 해서 그렇게 이제 종류별로 이렇게 묶어놨죠. 그런 걸 보고 우리가 클래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식에도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중식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일식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우리 분식에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 동물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어류다, 양서류다, 뭐 파충류다, 조류다, 포유류다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각각의 동물들을 그 특성에 맞게끔 종류별로 전부 다 이제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클래스라는 거는 객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하고 연상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정의해서 그걸 이제 종류별로 전부 다 이제 묶어놓는 그런 틀을 보고 우리가 클래스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고, 그렇게 이제 종류별로 묶는 걸 보고 우리가 이제 추상화한다, 그렇게 이제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특정 기능이 있을 때 그 목적은 명확하게 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싹 다 숨기고 핵심만 딱 드러내서 우리가 복잡한 것들을 목적에 맞게 단순화하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추상화라고 해요. 그렇게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램에서 각각의 이제 데이터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추상화한 거를 보고 우리가 이제 클래스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때 이제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이제 개체들,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개체들을 우리가 인스턴스, 그렇게 이제 부르고요. 내가 이 클래스에 들어있는 이런 객체들 있죠. 이런 객체들이 더 많이 필요해요. 그럼 우리가 복사해서 우리가 새로운 객체를 이제 생성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새로운 객체를 생성하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인스턴스화,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한 대를 만들더라도 자동차를 전부 다 수작업으로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다 만드는 게 아니죠. 공장에서 아예 찍어내잖아요. 그렇게 이제 공장에서 자동차를 찍어내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인스턴스화,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그렇게 이제 객체를 생성을 해서 만들어진 그런 각각의 객체들 있죠.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인스턴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클래스에 속한 그런 각각의 개체들, 인스턴스들은 공통된 그런 속성과 행위를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고 그 속성에 대한 정보가 서로 달라서 동일한 기능을 하는 여러 개의 개체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공장에서 이제 자동차를 찍어내도 자동차를 만들고 나서 나중에 이제 도색 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 도색을 할 때도 흰색 자동차, 까만색 자동차, 빨간색 자동차, 노란색 자동차,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자동차를 이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최상의 클래스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슈퍼 클래스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서브 클래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가족으로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워요. 자, 우리 집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할아버지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살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이제 할아버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 있을 때 우리 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할아버지입니다. 요 할아버지를 보고 우리는 이제 최상위 클래스, 최상위 클래스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요. 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내 바로 위에 상위 클래스는 아버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위 클래스를 보고 우리는 슈퍼 클래스라고 그렇게 이제 불러요. 아버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 하이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이 하이 클래스를 보고 우리가 이제 서브 클래스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할아버지 기준으로 바로 아래쪽에는 또 아버지가 계시죠. 이 아버지는 슈퍼 클래스이면서 서브 클래스가 또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할아버지는 바로 상위 클래스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최상위 클래스이면서 슈퍼 클래스,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기준으로 보냐에 따라서 최상위다, 슈퍼다, 서브다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변합니다. 그때 이 최상위 클래스라는 거는 더 이상 그 위로 상위 클래스를 갖지 않는 그런 클래스를 보고 우리가 최상위 클래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요. 슈퍼 클래스는 특정 클래스의 이제 상위 클래스가 이제 우리 슈퍼 클래스가 되는 거고, 서브 클래스라는 거는
하이 클래스를 의미하는 게 우리 서브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최상의 클래스, 슈퍼 클래스, 서브 클래스하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쓰죠. 엑셀이라는 곳에 보게 되면 이제 함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수치 계산을 빨리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함수에 보게 되면 함수가 수십 개, 수백 개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 함수들을 전부 다 이제 종류별로 묶어놨죠. 날짜 시간 함수다, 뭐 논리 함수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다, 재무 함수다, 수학 삼각 함수다, 정보 함수다, 찾기 참조 함수다 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엑셀에 들어있는 그런 하나의 함수를 우리가 이제 그냥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함수들을 이제 종류별로 묶어서 정보 함수다, 뭐 텍스트 함수다, 재무 함수다 해서 그렇게 이제 묶어 놓은 거 있죠.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클래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클래스라는 거는 공통된 속성과 연산을 갖는 그런 객체들의 집합이다. 수십 개, 수백 개의 이제 개체가 있을 때 그걸 이제 종류별로 묶어 놓은 거를 클래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공통된 속성과 연산 그런 것들을 찾아서 종류를 나누는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추상화라고 하더라. 추상화. 그리고 클래스에 속한 그런 각각의 개체들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인스턴스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고, 클래스로부터 이제 새로운 객체를 생성하는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인스턴스화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더라. 그래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클래스라는 말도 나왔고요. 추상화라는 말도 나왔고, 인스턴스, 그리고 인스턴스화하고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 클래스는 크게 보게 되면 세 가지 클래스가 있죠. 최상위 클래스라는 게 있고, 슈퍼 클래스라는 게 있고, 서브 클래스가 있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각각의 의미 정도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외우고 지나가셔야 돼요. 아, 이게 이런 거네. 그리고 지나가죠. 그 뒤로 넘어가면 또 이런 용어들이 계속해서 나온다고요. 나오다 보면 이제 섞여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용어들이 뭘 의미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외우고 지나가세요.